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고창 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항상 현장 중심으로 열과 성의로 전북교육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 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학생 난치병 학생들이 298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네, 맞습니다. 네, 뭐 심장병에서 혈우병까지 또 소아암도 47명 이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298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또 치료를 도와줬습니까? 지금 약 15억 원의 금액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중에 10억 원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선금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금년 2011년도까지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도 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네. 네, 이런 걸로 볼 때 298명의 치료하지 않으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이 2010년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등급표를 보면, 소위 그 1등급이라 하면은 이제 100%에서 보면 80% 이상을 1등급이라 하는데 1등급 학생은 1.6%입니다. 근데 4등급, 5등급, 4등급이라 하면은 39% 이하입니다. 꼭 비교는 안 되지만 성적으로 말하면 39점 이하의 학생이 초등의 경우에는 15.77%, 중학교는 14.43%.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력으로 봐서도 39점 이하면 기초학력 부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 체력 또한 우리 학교 체육에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체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속을 하시죠? 네,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물론 급식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과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보통 학력 학생이랄지 아니면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투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관심도가 좀 부족합니까? 그게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각종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예. 네. 그렇죠? 네. 예. 이건 일선 학교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감님은 기초학력 부분에 관심을 갖지 일반 학생들의 학력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예산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점도 유념하시기 바라고. 네. 2011년도 수능 결과를 보면, 분석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 1등급, 2등급의 학생이 증가한 전국 30개 시군 중에 김제와 순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제와 순창은 지평선 학당과 옥천 인제숙이 있는 이 시군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시군 지역의 사실 중학생 학력을 보면 1, 2등급이 신장 되어야 할 그런 성적 학생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옥천 인제숙이나 지평선 학당이 현재는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그걸 합법화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옥천 인재수 그리고 지평선 학당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예, 아니라 잠깐만요. 근데 아니 그 말 듣으면 그건 다른 얘기고 네. 김제와 순창이 수능에서 1, 2등급의 수가 늘어난 경우로 30개 시군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예. 공립형 기숙학원 운영과 직접적 상관계수가 있다. 이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제의 경우도 김제 여고의 경우가 기숙형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평선 학당 우선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지도하면 학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또 한 가지 학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을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 자율학습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또 본인이 원하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있죠. 학습 지도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을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네. 말 그대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학생의 자율인데 네. 그동안의 관행은 학교가 강제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네. 그 부분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선학교에 분명히 네.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생인권 부분은 2010년도에 21건, 2011년도에 8건, 29건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 생활지도 사고 문제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학생인권을 문제 삼을 시기가 아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선 당장의 괴로움을 건강이든 생활지도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먼저 보살피고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교 현장에서 네. 학생이 다른 동료 학생의 가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교육감님 인권 조례에 지금 이 예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보다는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의 관계의 인권 문제가 주로 다뤄져 있어요. 학생 상호 간의 인권 문제는 구체화된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저 인권의 충돌 문제를 법정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교육감님, 제가 독화살 맞은 학교 현장을 우선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교원 평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별로 유독 지금 전라북도가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5월 초까지는 교과부와 좀 되도록이면 갈등을 피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셨고 교과부와 대화도 하고 그러시죠? 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예. 주장하고 있는 교원 평가안 예. 이것을 교과부가 처음에는 그대로 수용했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네.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볼 때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현재 이 안을 교과부가 예. 처음에는 받아들였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안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절충안을 상호 간에 그렇죠? 네. 근데 그 뒤에 교과부와 대치하는 쪽으로 바꿔줬어요. 어떤 이유가 원인이 어떤 교과부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전라북도 예. 교육청 안을 받아들였다가 예. 얼마 있다가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예.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과가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걸 제가 비교를 하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교과부와 직접 컨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아마 이제 말씀하시기 복잡하시면 이 정도 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2010년도에 교원 능력 평가 결과를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이 결과 분석에 대해서 그 만족도 보면은 리서치에서 결과를 보면은 교원 평가의 필요성을 학부모들은 86.4%가 해야 된다. 교원도 69.2%가 평가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고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 평가 결과를 교원 연수에 활용해야 된다. 이게 여론조사에서 83%가 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치는 보신 일 있죠? 네,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0년도 전국 시도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성과 분석을 해서 차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형 분석을 교과부의 정책 중점 연구소에서 결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도 보셨죠? 네. 예, 거기에 보시면 5단계 척도와 서술형 평가를 동시에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99.97%의 학교가 99.97이니까 거의 100% 특수학교까지 100%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사 우리 전라북도는 학부모가 참여율이 40%, 학생이 59%, 또 선생님들이 75%. 그래서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참여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전라북도에 학부모, 학생, 교원들이 전국적으로 2010년도 전 학교가 99.97%가 참여하는 이러한 교원 평가에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금년에는 교과부가 아니 2010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전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에는 교과부가 교원 평가를 실시하는 그 법적 수단으로 대통령령을 들고 나왔는데 작년에는 각 시도 교육청 교육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 교육청의 교육 규칙에 의한 교원 평가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걸 못하겠다. 그렇게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규칙을 폐지하는 입법 예고를 낸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교과부가 잠시 유보해달라. 좀 실정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교과부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전라북도에서도 실시하기는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 참여율은 낮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작년부터 교과부와 교원 평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작년 취임 첫날부터 이 문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교육감님이 일선 학교에 이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일 없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감께서 교원 평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눈치 보다가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이 정책을 교육감이 하라라고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교원들이나 학부모, 국민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 평가에 전라북도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활용도 지금 이 학습 연구년제 장기에 11명, 단기 연수에 12명. 단기 연수는 교사 스스로 선택한 연수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허용하셨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도 아니고 작년에는 교과부의 그런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시행했다 하면은 그 결과 자체를 교육감께서 거절하시다 그러는데 이 소수지만 11명과 12명의 연수는 왜 승낙하셨습니까? 학습 연구년제는 이제 그 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고요. 나머지 연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 충돌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나가자. 그러면 이런 뜻이 평가를 담겨 있는 받아들이셨다고. 그 부분적으로 결과를 활용